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2022년도 8월 2차 시험 경찰학개론이 끝났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면서 수고 정말 많이 하셨는데 시험 끝나고 조금 홀가분하게 편한 마음으로 또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또 시험이 정말 예상치 않게 모두 다 어려운 과목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기대가 있었던 만큼 상심도 클 텐데 일단 힘내시기 바라고 또 오뚜기처럼 또 강한 의지와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동안 시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그 노력과 열정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끝까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면서 우리 또 기출 해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제 2차 8월 시험은 일단 지문이 매우 길었습니다. 지문이 매우 길고 판례라든지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됨으로써 기존 1차 시험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문이 일단 길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 지문을 보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내용을 알아도 읽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진땀이 났을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시험장 분위기도 낯선데 정말 시험 끝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이 정말 났을 정도로 이 시험이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우 여름의 시험인데 정말 찬바람처럼 1번 문제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제가 1번이 아니고 2번을 눌러놨네요. 우리 1번 문제는 경찰 개념 문제인데요. 1번 문제 출발은 좀 좋았습니다. 그렇죠? 경찰 개념에서 크로이즈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크로이즈베르크 판결이 1882년이기 때문에 경제처벌법전 일명 죄와 형벌법전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로이즈베르크 판결의 영향을 받은 건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이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1, 2, 3, 4, 5번 중에요. 1번 문제는 뭐 특이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국자법 문제인데 이 국자법 내용 중에서 국가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특히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을 구별하는 내용 역시 출제를 어느 정도는 예측했었기 때문에 2번도 사실 여러분들이 맞췄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3번에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19세 미만이죠. 가정폭력, 아동학대,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인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 이 부분이 틀렸죠. 성적 목적 달성을 이용한 성적 목적 달성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이라고 했을 때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합격권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 충분히 2번 문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속 3번 문제도 국자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직법에서 당연히 물어봐야 될 내용들인데 바로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경위의 내용을 공통점, 차이점, 국경위와 시경위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내용인데 2번의 내용은 공통점이고 나머지 이 세 가지는 차이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국경위와 시경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역시 3번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경찰직에서 국경이나 시경이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문제 4번부터는 경찰 재량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에서 단속하시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는 구속했을 때 면허, 구속됐을 때, 불구속됐을 때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입니다. 과거에는 구속됐을 때는 취소, 불구속됐을 때는 면허 정지 40일이었던 과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인정됐지만 지금은 재량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량권 이탈 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잘 나갑니다. 문제 4번에 가시면 지문 4번에 재량권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범인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범인이 아닌 사람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재량권 이탈인데 이를 내적이 아니고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고 외죠. 그리고 범인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어린 아이에게 예를 들어 14세 미만 어린 아이에게 총기를 사용했다면 범인이라도 이는 비례 원칙 조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적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이탈이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외적 재량권의 남용은 조리 등 비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법은 기속을 위반했을 때도 위법이지만 재량을 이탈하거나 재량을 남용했을 때도 위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탈과 남용에 관한 개념 정리를 4번 문제에서 보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의함, 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의함을 저희 40문제 중에서 16문항에 나옵니다. 이 다툼이 있을 때 판례의함이란 단어가 4번 문제에서부터 등장을 시작해서 마지막 40번 문제까지 무려 16문항. 저희 경찰학이 아니라 무슨 판례 시험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16문항 고박이 사지선지를 때려보니까요. 사지선지이기 때문에 64개의 판례가 나옵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 판례 지문이 내용이 64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200개, 300개 이상의 이 관련된 판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말을 하기가 참 이게 등급이 없습니다. 상 위에 초상? 거의 초상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야, 그죠? 상급이라고 제가 하긴 했는데요. 그죠? 이거 좀 너무 심하게 유턴하는. 저희가 1차 시험이 3월에 있었고, 경감부 시험이 올해 7월 30일 날 있었고, 7월 30일 이후에 8월 20일 저희 공채 시험인데, 1차와 경간 시험까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출제하신 분이 문제를 내놓고 메일을 잘못 보냈을까요? 경간, 그죠? 경간 시험지를 저희 메일로 보내고
메일을 받고 보내진 않았겠죠. 저는 혹시나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아침에 들었어요. 그죠? 자, 제발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의함 참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정말 경찰청과 다투고 싶습니다. 그죠? 이게 자, 한번 얼마나 다퉈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번 문제부터 40번까지 16번 나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나왔어요. 정말. 지워버렸네. 3, 4, 5 다툼이 있을 때 판례감. 자, 계속 5번 문제 갑니다. 자, 5번 문제는 경찰 이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 이념에 관한 내용. 대한민국 주권은 자,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아야 된다. 자유와 권리하면 인권이죠. 인권 존중.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3번으로 잘 찾아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충분히 여러분 뭐 헌법 열심히 하시니까 5번 문제까지는 또 뭐 잘 술술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6번, 자, 7번, 8번, 9번, 10번에서 6번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법. 2022년 자 5월부터 시행되는 신설 법령이 이해충돌 방지법이고 이와 유사한 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익숙한 지문이지만 적절한 걸 고르는 내용이고 또 4번의 답이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고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직접 또는 간접에서 간접이 해당하는 지문이 아니죠. 간접이 제외돼야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구도 아니죠. 이 법에서는 항상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되고 자 3번 지문 같은 경우 반환할 때 자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정말 많이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4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또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는 자 문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고 자 이 부분은 해설입니다. 자 이제 7번 부패 이론인데 뭐 너무 연습 많이 했던 내용이라 문제 형태는 정말 거의 경강급 수준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해낸다,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자 우리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셔먼과 델라트르는 같은 주장을 하셨고 자 그리고 구조 원인 가설 등이 자 여기 지금 잘못됐구나. 니도 호포 로벅 바커 구조 원인 가설 그리고 자 시민의 부패가 경찰의 부패로 3번 윌슨 전체 사회 가설이죠. 정답 3번입니다. 제가 색을 좀 잘못 넣었는데 이 노란색을 빼서 3번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까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죠. 자 8번 전문 직업인으로서 문제점 중에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현상 자신의 분야만 살핀다 소외. 자 9번 셉테드 뭐 너무너무 우리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통행로 설계 같은 경우는 접근 통제죠. 접근 통제 따라서 자 활동성의 활성화와 자 감시 활동성의 활성화와 관련 없는 내용이 통행로 설계 따라서 니은번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자연적 접근 통제라 하고 이는 방범창 출입구 최소화는 맞는데 요 앞쪽의 내용이 영역성 강화죠. 그래서 앞쪽은 영역성 강화 여기 뒤의 내용이 자연적 접근 통제라서 매칭이 바르지 않으므로 9번도 자 정답은
니은, 디귿 두 가지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거법 등을 통해서 접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9번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시면, 자, 10번 문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함, 뭔가 조짐이, 자, 10번 문제 여기 판례의함이라는 문제가 지금 두 문제 출연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권력적 작용이죠. 이런 권력적 작용은 법치행정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률 유보가 필요하죠. 법률 유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할 때, 즉 일명 침해 유보설이라고도 하거든요.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했을 때, 자,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을 찾으란 얘기죠.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골라라.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즉 비권력적 작용을. 권력적 작용, 자, 법치행정 강하게 요구되고, 비권력적 작용, 법치행정 원리가 완화되기 때문에,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일종의 행정지도, 상대에게 수익을 주는 비권력적 작용이에요. 그에 비해서 리을, 금지, 자, 보호조치, 즉시강제정, 자, 출입의 금지, 이는 모두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으로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자, 우리가 권력적 작용인지 비권력적 작용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면 또 풀 수 있는, 자, 내용이었습니다. 또 개수보다는 보기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이걸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느낌이시지만, 사실 경찰학이 헌법, 형사법, 그리고 경찰학 순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헌법이나 형사법에서 충분히 속도를 내 가지고 경찰학을 시간 내에 풀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도 맞출 수 있고 쉽게 느꼈을 텐데, 헌법도 거의 판례가 나오고 형사법도 판례가 나오고 100문항 중에 박스 형태의 문제가 35문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어요. 경찰학을 마지막에 푸신 분들은 정말 더 뜨거웠을 겁니다.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시험에만 집중하셨을 텐데 시험 끝나고 정말 맥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제하신 분은 정말 좋은 문제를 낸다고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빛을 좀 못 보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수험생도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출제하신 분도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너무,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우리 또 11번 문제, 한국경찰의 역사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경찰의 역사. 여기 AB 검속법 하면 우리 경찰학에 두 분 계시죠. 문형순 제주 성산포 경찰서장님, 그리고 구례경찰서 안종삼, 자, 서장님이 계시는데, 이 중에 여기 480명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 구례경찰서 안종삼 서장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규 서장님은 목포경찰서장님 5.18 민주화이고, AB검속법 하면 문형순 그리고 안종삼 서장님인데, 이 내용은 지금 안종삼 서장님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 외에 고려실에 형부, 병부, 오사대, 금오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쉼표 빠졌네요. 자,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충분히 읽을 수 있고 한국 경찰을 빛낸 인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2번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다툼이 있을 때 판례에 의함이다. 자, 11번, 12번, 13번, 14번, 자, 15번 중에서 12번 판례와 관련 있는 내용인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란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리죠. 조리 중에 뭐 비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자기 구속의 법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들이 1번 신뢰 보호, 2번 부당결부, 3번 평등의 원칙, 4 자기 구속의 법리는 위법한 경우까지는 자기 구속을 받지 않죠. 위법한 경우까지는 자기 구속을 받지 않죠. 그래서 적법과 위법을 불문하고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충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아마 자, 안타까워하겠죠. 하지만 4번에 있었죠. 앞에 1, 2, 3번을 읽고 뭔가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가지고 푸신 분들은 맞출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자,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위법한 경우까지 자기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자, 13번 갑니다. 경찰 공무원 관련 법령을 따를 때, 자, 법령의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판례 문제, 판례에 따른다라는 문제뿐만 아니고 내용을 알고 적용 가능한 사례형 문제까지 막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존에 뭡니까?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내주셨다면 괜찮았겠지만 한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내고, 저희 경찰행정법 그 출제 비중이 35%라고 되어 있지만 14문제인데 이번 시험은 최소 21문제 이상이 경찰행정법 영역이었거든요. 넓게 말할 때는 23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중을 정해 주셨으면서 그 비중을 완전 벗어나는 출제를 하시는 것은 이건 사실 재량권의 이탈과 남용입니다. 출제에 관한 재량권의 이탈 남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 약간 벗어난 문제들, 그 문항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 적절한 것 또 옳은 걸 찾는 문제인데, 1번에 자, 우리 경감과 순경의 그 징계 사건 발생 시 상급자를 대상으로, 경감 갑을 대상으로 했을 때 땡땡 경찰서가 아니라 땡땡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자, 따라서 땡땡 경찰서를 땡땡 시도 경찰청이라고 해 주셔야 되며, 해설 참조하시고 2번 당연 무효죠.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임용을 하였다면 당연 무효로 봅니다. 사실 2번 지문도 판례죠. 그리고 3번 지문 같은 경우 자, 땡땡 경찰서장이 행하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땡땡 경찰서 소속 경사병에 대한 징계 처분, 경사병에 대한 인사권은 우리 경감이한 인사권을 경찰청장으로부터 소속 기관장, 시도 경찰청장 등이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소속 경찰서 소속 경사병에 대한 정직 처분은 소속 기관장인, 자, 기관장인데 시도 경찰청장이죠. 경찰서장님은 경감이야 전복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 경찰청장이 행하고 그 소송의 피고도 위임받은 시도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인데,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표창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판례 내용입니다. 해설에 제가 판례 번호도 자, 달아놨습니다. 사실 다툼이 있을 때 판례에 따름이다라는 지문만 없을 뿐이지 무효로 본다, 그리고 단체 표창은 감경할 수 없다, 다 판례,
자, 근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는 충분히 난이도 있었던 문제로 보여지고, 자, 14번 문제 승진에 관한 설명 중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판례에 의함이다. 판례에 의함. 따라서 1번 적절하지 아니한 건데, 임용권자의 승진 후보자 명부 삭제 행위, 우리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신 분이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잖아요. 그 삭제 행위 자체는 처분성을 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자유와 권리에 침해를 주는 작용이 아니고 승진을 위한 준비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명부 삭제 행위 자체는 처분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번 처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유아휴직 1년까지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대통령령인 승진 임용 규정 제5조에 있어요. 왜냐하면 승진 때문에 유아휴직을 미룰 수도 있고, 승진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1년 정도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을 시켜주고, 최근에 경찰관들이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이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선택 전환제 경찰 공무원 제도가 들어왔는데, 역시 1년 정도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 정도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을 하여 준다. 자, 승진 임용 규정 제5조에 함께 있는 지문이 바로 2번과 3번인데 1년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을 하여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고, 4번 같은 경우에 4번 우리가 경찰청장 표창을 국무총리 이상 표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국무총리 이상. 우리가 청장 표창 받고 감경을 받으려면은 청장 표창 우리가 청장 표창을 받을 경우 우리가 18개 청장 표창을 받는 경우를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라고 바꿔주셔야 하겠습니다. 승진 임용 규정 제5조에 있는 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2번, 3번은 5조, 나머지는 6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 확인해 주시고, 15번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지문 길이는 좀 길었지만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내용이 바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2번이죠. 취소 명령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해임 처분 내렸을 때 새로운 징계 처분이 있기 전까지 바로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옳지 않은 지문. 16번 문제 가시면 경직법 문제입니다. 경직법 관련해서 판례 하나 주고 있습니다.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우리 학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16, 17, 18, 19, 20 학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역시 시간 상당히 소요되는 내용이죠. 이 박스 안의 내용은 인근 소란입니다. 인근 소란 행위는 인근 소란 행위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알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러므로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1번에 제지는 즉시 강제, 권력적 사실행위죠. 따라서 1번 지문 B자 빠져야 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아닙니다. 제지는 즉시 강제인데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자, 두 번째, 인근 소란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제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 경직법상 제지는 긴급할 때 해야 되는 게 제지인데 그 긴급성에 대한 판단은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바르지 않죠. 그리고 즉시강제가 아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제지는 즉시강제입니다. 인근 소란과 관련한 판례가 있고 인근 소란에 대하여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제지 행위에 해당하고 제지는 즉시강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적절한 걸 물어보는 아주 긴 지문의 판례 내용이었고, 17번 자, 역시 다툼이 있을 때 판례 의한다.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자,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우리는 행정기본법에서 처분이란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 작용을 구하라. 구하라. 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자, 그 거부와 행사 처분이죠. 그리고 그 거부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준하는 작용에 해당하는 것, 처분과 거부 처분에 준하는 자, 작용을 구하라는 건데,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읒, 니을 네 가지는 구체적인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당사자인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작용, 도로 조명 허가입니다. 하허 면에서 허가,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 거부 처분입니다.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는 하명입니다. 신호기도 하명입니다. 그 하명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횡단보도 설치는 처분입니다. 횡단보도 설치 처분 이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변동을 주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 수립은 자, 처분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처분이거든요. 하지만 그 설치 이전의 준비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4개, 4번이 정답인데, 자, 해설에도 처분이란 행정기본법의 제2조 4호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처분이란 개념을 알아도 그 처분을 실제 사례로 응용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이제 필요한 시간이 됐고, 자, 우리 기본 수업 외에도 심화 수업 등을 통해서 이제 내용 파악도 하시고 그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준비까지 앞으로 필요한 시험이 됐다라는 일종의 신호탄과 같은 계기가 된 시험이 이번 2차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될 영역이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번 시험을 계기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향성이 더욱 확실해지는 이정표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또 남은 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 역시 판례 의함입니다. 행정조사법이 행정조사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래서 행정조사 즉시강제는 아닌데, 우리가 즉시강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비권력적 작용도 아닌 중간에 낀 애매한 작용이 행정조사.
따라서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바르지 않는데요. 조직법상 권한 범위 밖에서는 안 됩니다. 자, 조직법상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2번은 반드시 서면으로 아닙니다. 구두로 통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사할 때는 형사소송법이죠. 이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작용에 필요한 행정청이 향후 작용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 보조적 작용이지 형사 관련된 수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18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 개념이죠. 행정조사란 이런 거야 라고 정리하고 준비했던 내용이 18번입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또 우리 갈까요? 자, 19번 강학상 경찰 허가. 우리 1차 시험 때 강학상 특허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강학상이라는 용어는 많이 적응력이 생겼죠. 그래서 허가에 관한 내용인데 허가는 적법 요건일 뿐 그 행위의 유효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자, 4번 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말 그래 이게 답이었는데 다 하실 거예요 지금. 혹시 4번에 답을 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자 1, 2, 3번을 정말 가리고 있어도 4번이 답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의 답들이 4번이 많았어요. 안 읽고 4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수험생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옳은 걸 고르는 거였거든요. 적절한 걸. 자, 따라서 1번. 자, 모두 해제되는 건 아니죠. 타 법상의 제한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지만 해제가 될 뿐 타 법상의 금지까지 해제되는 건 아니죠. 두 번째, 모두 해제된다. 허가는 부작위에 대한 해제입니다. 부작위에 대한 해제입니다. 자, 자기와 급부무에 대한 해제를 우리는 면제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3번에 자, 강학상 허가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허가가 있어요. 신청 없는 허가도 있지만 특허는 신청 없는 특허가 없습니다. 특허는 신청 없는 특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 공통점 아니네요. 신청이 없어도 가능한 건 허가만. 특허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 반드시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자, 19번까지 하셨고, 자, 19번도 판례. 자, 그 다음 20번 문제도 자,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 20번 문제 유형은 지문 길이는 정말 1차 때보다 2배 길어졌어요. 지문 길이가 1차 때보다 2배 길어졌는데 1차 시험 때도 즉시강제 행위에 해당하는 개수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유형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문 길이만 보기의 개수만 많아졌을 뿐입니다. 박스 안에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찾는 건데 자, 전자충격기 사용, 최루탄 사용, 억류 또는 피난 조치는 즉시강제입니다. 자, 니은번은요.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죠.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죠. 자, 요건 권리 의무를 변동하기 때문에 일종의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미은번 압류하는 거 강제징수죠. 강제징수입니다. 자, 비읍번 대집행위죠. 대집행위죠. 즉시강제는 기역, 디귿, 리을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점수가 의외로 잘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잘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
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자, 의외로 또 점수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1번 개인정보보호법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사실 용어 부분이죠. 용어.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요. 정보 주체라 함은 CCTV에 찍힌 사람이 정보 주체자다.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찍힌 홍길동이가 정보 주체자입니다. 자, 따라서 그 정보 주체자입니다.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본인을 정보 주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 올바른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21번은 3번이 틀렸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자, 찜하고 앞으로 대비가 필요한 영역으로 학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내용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는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22번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보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곳들이 있었죠. 21, 22, 23, 24, 25 상시적으로 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곳들이 5가지 다 해당되고, 타 기출에서 출제됐지만 공기업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매번 연습했던 부분이라서 사실 공부했던 부분이죠. 다만 이제 개수 고르는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또 실수하시거나 떨려가지고 뭐 3번 정도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 다툼 있을 때 판례에 의한다. 자, 따라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벌 등을 말하고, 그 행정벌 안에서도 통고처분이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 경찰 조직이 하니까 행정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입니다. 조직이. 그리고 실질적 의미에는 통고처분은 즉결심판 대상자를 행정청이 일종의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자 전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으로 보는 거죠. 자, 따라서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는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행정청이 대신하기 때문에 형식상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과 연관을 갖는다. 그래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통고처분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1번이 정답이 되어지고, 자, 2번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NO 아닙니다.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그리고 즉시강제 모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행정대집행은 행정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시강제는 행정청 스스로 할 수 있지 제3자를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과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서 집행될 수 없고 직접 행사해야 된다.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즉시강제는 맞는데 행정대집행은 제3자를 통해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대신할 수 있는 게 자,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청 외 제3자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행정대집행이기 때문에 3번 바르지 않고 4. 관세법상의 통고처분,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모두 재량행위로 봅니다. 통고처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재량행위로 자 본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까지 살펴주셨고, 자, 24번. 자, 24번도 다툼이 있을 때 판례에 의한다.
자, 따라서 사정 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각하 처분이 있고 각하가 있고 자, 뭡니까? 기각이 있고 인용이 있죠. 자, 따라서 사정 재결이나 사정 판결은 재결은 행정심판, 사정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법의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청구의 이유가 있더라도 공익목적으로 국가 전체의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너의 청구를 뭐한다? 기각한다. 그래서 자, 사정 재결은 인용 재결이 아니고 무슨 재결? 기각 재결의 일종이죠. 사정 재결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재결이 됩니다. 자, 따라서 사정 재결은 인용 재결이 아니고 기각 재결의 일종이고 나머지는 자, 행정심판에 관련된 특징이기 때문에 옳은 내용입니다. 자, 24번 사정 재결에 대한 사정 판결에 대한 개념 정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자, 결정을 내용을 잘 정리하셨으면 역시 또 여러분 정답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25번은 국가배상입니다. 자, 국가배상 지문도 참 길고 자, 판례와 관련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 28, 29, 30. 자, 문항수도 많네요. 그죠? 자, 25번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의 경우 외국인은 상호주의예요. 외국인은 상호주의인데 그 상호주의라는 게 반드시 죄악까지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이때 상호주의는 자, 죄악까지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호 보증인데 반드시 죄악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자, 있어야 한다. 자,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지문이 아니고 나머지 1번이나 2번, 3번은 다 우리 판례와 관련된 국가배상 옳은 내용입니다. 26번 문제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 경관 시험하고 2년 연속 경관 시험하고 승진 시험 등에서 출제돼서 제가 개정법령 특강을 할 때도 해당하는 분장 사무 경찰청에 있는 7개 국 관련된 분장 사무를 각각 정리해 주시고 수사 업무는 이제 모두 수사국이나 형사국으로 넘어갔습니다라고 정리를 해 드렸는데 역시 개수형 문제이다 보니까 충분히 난이도는 있었지만 또 맞추신 분들은 정말 잘 정리하셨고 훌륭하십니다. 자, 따라서 생활안전국장인데요. 분장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지도 단속 업무 있죠. 지도 단속은 형사국입니다. 니은번 생활안전입니다. 경비업. 안전사고 예방 생활안전입니다. 디귿. 자, 아동학대 수사는 형사국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생활안전인데 아동학대 수사는 형사국이고 피해자 보호 업무는 생활안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자, 디귿번 지문은 올바르지 않고 청원경찰 감독은 경비경찰이죠. 교통범죄 교통국 아닙니다. 형사국의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생활안전 2개, 자, 나머지 4가지가 생활안전국의 분장사무 또는 담당사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개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7개 국의 업무 내용은 이번 시험이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저희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만들어지고 7개 국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 각 국의 담당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게 경찰 조직 전체 사무를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7개 국에 해당하는 분장 사무 내용은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반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7번 문제. 자, 판례의함이다. 정말 판례의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되듯이. 자, 27번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오토마이어의 세 가지 원칙 있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법률 우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법률의 지배를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셔야 되고, 법률 우위는요 모든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성문법, 불문법 모두를 포함하지만 법률 유보는 불문법원을 포함하지 않죠. 법률 우위는 포함하지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위임명령이죠. 집행명령은 규정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바로 살수차 운용 지침. 이 내부 지침만 가지고는 살수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 살수차와 관련하여 사용 내용 경직법이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판례가 바로 이 4번 판례이거든요. 자, 따라서 판례 번호 여기 넣어 두었네요. 헌재 판례입니다. 이거 여러분 헌법 시간에 하시는 거죠. 화이팅. 헌재 번호 넣어놨는데 이 위헌을 계기로 경직법의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살수차 사용의 근거가 따로 마련됐고,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도 따로 정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헌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7번을 지나서 이제 몇 번으로 가야 됩니까? 28번을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대리와 위임 약간 쉬어가는 문제. 정말 28번을 틀리신 분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대리에 있어서 효과와 피고는 피대리관청에게 미치기 때문에 여기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피자 한자가 제외되어 있죠. 자, 나머지 지문 다 읽어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미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읽고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9번 동기부여. 자,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내용이론에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다 동시에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번은 메술러의 욕구 5단계. 자, 니은번은 맥그리거의 XY론이고, 디귿번은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그리고 리을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요인. 자, 꼭 보셔야 됩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라고 했던 아지리스,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요인까지 우리가 1번으로 정답을 잘 찾아주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29번 문제. 자, 30번 문제. 30번 문제. 경찰의 근무 성적 평정인데요. 1차 시험 때도 이 근무 성적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었는데 인사관리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교수 보니까 1차 시험 때는 사실 행정학 문제가 10문항이 출제돼 가지고 행정학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사실 행정학 관련된 우리 경찰대학도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있는데 1차 시험은 행정학과 교수님이 주도를 하셨다면 아마 2차 시험은 법학과에서 주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은 행정학과에서 했기 때문에 2차 시험은 법학과에서 하시죠. 그러죠 뭐. 그럼 다음 시험은 또 행정학과인가? 다음 시험은 아마 2차 시험이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나서 반반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출제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어떤 학습 방향이라든지 또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내용을 잘 학습해서 시험 방향이 제대로 정말 과목 변경 이후에 제대로 가는 방향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은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워보고 또 준비하고 대비할 것은 해보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 후회 없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30번 문제 같은 경우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 지문은 뭐가 틀렸냐면요. 근무 성적 평정 과정에서 평정자에 대한 집중화, 엄격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강제 배분법은 제2평정 요소에 대하여 수 20, 우 40, 양 30, 가 10, 가 10% 줄 사람이 없으면 양에 합산한다고 해서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사과 직원들이 우리 이거 하면 수사과 근무를 회피하겠다. 수사부서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공격받을 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업무 자체가 권력적이고 또 뭔가 서비스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과 근무자들에 대해서 이런 근무 성적 평정을 부여하게 되면 그 과 부서의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니까 수사과는 제외시켜줬어요. 따라서 여기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직접 처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강제 배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내용은 맞는데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에 관한 조사 업무를 직접 처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2평정 요소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무 회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승진 임용 규정 제7조 4항에 있어요. 우리 대통령령 승진 임용 규정,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4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진 임용 규정 제7조 4에 있습니다.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관련 법령, 경찰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경찰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인데 우리 1번의 중징계 의결 요구가 아니라 능력과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개월 대기를 명하기 때문에 뒤에 지문은 맞는데 앞에 머리 부분이 틀렸어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가 아니라 능력과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이렇게 나와줘야 되며 3번의 경우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리고 4번은요. 임용을 유예해야 한다가 아니라 유예할 수 있다예요. 좋습니다. 문제 난이도 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거니까. 4번, 2번에 위원장 포함한 12명이 출석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 우리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은 11명에서 51명, 회의는 4명에서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2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 31번은 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응시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가 A4에 다 작성해서 이것만 제출해 주면 좋겠다라고 제출까지 다 제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제기를 해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서 공지가 됐기 때문에 31번 문제는 전원 맞는 것으로 채점된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정말 노력해서 잘 만드셨어요. 잘 찾고. 그런데 그 노력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경찰학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문제인데 좀 분산해서 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고 실제 가답은 2번이었어요. 실제 가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32번 문제, 경찰 통제에서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경찰 통제. 따라서 기업번의 행정심판위원회인데요. 행정심판위원회,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위는 심사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기억번은 일단 답이 안 됩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심사 대상이 아니고, 시도자치경찰 위원회 징계 요구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데 무기명 안 됩니다. 여기 기명이어야 됩니다. 기명.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외부 통제죠. 외부 통제인데 여러 가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죠. 감사원 다 맞는데 여기 포함안이 아니라 제외안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건 니은, 리을, 미음. 또 차분하게 속어법으로 문제 많이 푸셨던 분들은 접근해 가실 수 있는 내용인데 32번 뒤쪽에 있었던 문제고 정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33번 문제 가겠습니다.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이 112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이 제 합격 노트 교재 있죠. 에듀윌 교재에도 있습니다. 코드 제로에서부터 코드 제로, 코드 1, 2, 3, 4까지 5단계로 정리되어 있고 112 신고센터 근무자는 2년 이상 근무 토록한다. 통화 내용 녹음은 3개월, 문서 보존은 1년간 한다. 우리 숫자 특강 등 열심히 외웠던 내용이고, 따라서 근무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을 알겠는데 코드 3는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종결하거나 담당 부서의 신고 내용을 통보한다. 이 부분도 사실 코드 4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변경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규칙 자체가 아직 법제처 조문 자체가 예규 자체가 변동이 안 됐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2018년도부터 이미 신고 코드 자체는 5단계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33번도 의제기를 했습니다. 31번과 같이 33번도 의제기를 했고, 오늘 해설 강의하기 전에도 중앙경찰학교 지역경찰 교재 사진 찍어서 제가 받았어요. 코드 5단계 0, 1, 2, 3, 4 다 확인을 다 했어요. 우리 대학 서적 교수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학 서적 출판, 제가 어디 출판사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영향력 있는 교수님들이 쓴 책들도 코드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0에서부터 4단계까지. 그런데 이걸 중복정답 처리 안 해주셨어요. 이거 중복정답 소지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기출문제집 낼 때 이걸 그대로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해서 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경찰 시험 자체가 굉장히 아주 흔쾌하게 그래 해줄게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규칙 내용 자체에 3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틀린 건 사실 1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시험 볼 때 틀린 게 여러 개 보이더라도 좀 더 가장 틀린 것,
가장 맞는 걸 또 답으로 해 주셔야 이와 같이 공부를 하고도 손해를 혹시 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다행히 1번 지문이 1번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1번으로 답을 해주셨지, 그 아래쪽에 있었으면 좀 더 이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33번은 의제기도 했고 중복 정답 소지도 있지만 청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문제가 3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으로 자 처리됐습니다. 이제 34번 문제 가시면 스토킹. 자, 유치장 구치소에 1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데 연장이 안 됩니다. 연장이 안 됩니다. 자, 이 스토킹은 유치장 구치소 1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데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니을번 지문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3개입니다. 자, 35번에 역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분 위장 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와 관련하여 3개월이죠.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문제가 바로 35번 문제였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론 문제가 8문제 출제됐습니다. 총론이 32문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총론 부분에 대한 학습 비중을 올려주셔야 되고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강론은 중요 포인트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총론 부분 경찰 행정법 파트 관련해서 사례형 그리고 판례에 관한 문제 대비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다음 시험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번 시험을 계기로 흔들리거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셔가지고 꼭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라고. 자, 우리 36번 실정아동 관련해서 옳은 지문은 리을 미음입니다. 기억범 48시간, 신고로부터죠. 이탈이 아니고 신고로부터 48시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10년은 치매 환자나 지적장애인이고 여기는 5년간 보관한다고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개 틀렸고 옳은 것은 2개. 자,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37번은 성폭력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훈령인데요. 성폭법으로 풀어도 무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폭법으로 풀어도. 그래서 진술 조력인의 참여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진술 조력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옳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38번 행사 안전 경비에서 군중 정리,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연습 많이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죠. 밀도의 희박화, 가능한 한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여기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잡 상황을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경쟁적 사태의 해소입니다. 경쟁적인 상황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경쟁적 사태의 해소에 해당합니다. 정답 1번이었고 39번. 집시법 판례. 집시법 판례가 출제됐는데 우리 1번에 가시면 허위 또는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일 때, 먼저 신고한 사람이 허위로 거짓으로 신고한 내용이 분명할 때 뒤에 신고한 집회는 금지 통고 받았을 텐데 앞서 먼저 신고한 사람이 허위 그리고 가장 거짓말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면 뒤에 신고된 집회 시위에 대하여 금지 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지 통고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신고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허위 가장 신고를 한 위법이 존재하니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금지 통고 받은 사람이 자 적법하게 금지 통고 받은 사람이 자 평화롭게 집회 시위를 진행했다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판례가 1번 판례가 되어지겠습니다. 앞서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금지 통고 받은 뒷사람이라도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여 바로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나머지 판례 내용도 천천히 참고해 주시고 40번 문제 도로교통법 판례인데 1차에 이어서 2차 시험도 도로교통법 판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판례 의함 자 40번까지 해서 판례 의함이라는 지문이 16문항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이런 판례 의함이라는 지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 우리가 대비를 하도록 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40번 문제는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그 난폭운전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위험행위나 난폭운전은 자동차 등에 대해서 도로에서 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 그리고 도로에서 단속할 수 있는데 그 자동차 등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단속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46조 3에 가시면요. 조문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난폭행위 또는 공동의 위험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조문에 가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따라가기 때문에 40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처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22년 8월 2차 시험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준비하신 시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자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해내시기 바라면서 최종 목표까지 지치지 마시고 꼭 자 합격을 완성하시고 이뤄나가시기를 응원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자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